예, 3년 만에 물 밖으로 완전히 나온 세월호. 이렇게 외관이 공개가 되면서 이런저런 얘기들도 많이 나옵니다. 우선 지금 인양 작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진도에 나가 있는 김민재 기자 불러보죠. 김민재 기자. 네, 저는 진도 팽목항에 나와 있습니다. 예, 이제 세월호 무투로 이동할 준비를 한창 하고 있다고요? 예, 지금 현재 목포 신항 이동에 앞서서 세월호에 남아있는 물과 기름을 제거하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예. 출입구가 많아서 자연 배수가 자연스럽게 잘 이뤄진 객실은 거의 물이 빠졌고요. 기관실 등 선체 하부에 배수 작업이 남았습니다. 빠르면 오늘 안에 배수 작업을 마칠 것으로 보고 늦어도 이달 안에는 목포 신항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외관이 이렇게 외부에 공개가 되면서 애초에 이제 우리가 사고 원인으로 얘기했던 것들이 있어요. 뭐 조타, 미숙, 또 화물을 너무 많이 실은 거 아니냐, 배를 개조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것들 외에 여러 가지 사고 원인과 관련된 논란이 또 불거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1075일 만에 지금 좌연을 제외한 세월호 선체 전부가 외부에 공개됐는데요. 예. 일단 보시면 곳곳에 페인트 칠이 벗겨져 있어서 잔뜩 녹이 쓴 선체를 보면 세월호가 바닷속에 잠긴 채 보낸 긴 세월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특히 뱃머리를 보면 지난해 6월 세월호 인양을 위해 설치했던 와이어가 너울성 파도에 흔들려서 생긴 두 개의 직선 형태 균열이 보였는데요. 예. 이 중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가장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곳이 오른쪽으로 5도에서 10도가량 틀어진 방향타였습니다. 예. 침몰 이후 훼손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현재 드러난 방향타의 각도로 봐선 배가 급회전했다고 보긴 힘들어 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침몰 후에 체증 사진을 보면 좌현으로 방향타가 기울어졌거나 아니면 중앙 정도에 있다. 이렇게 분석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막상 꺼내놓고 보니까 이게 우현으로 기울어진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검찰에서도 원래 급회전했다. 오른쪽으로 급회전했기 때문에 조타수의 잘못으로 배가 침몰한 거 아니냐 얘기가 나왔는데 법원도 당시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조타수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기도 했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휘어진 방향타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풀 열쇠가 될지 주목이 됩니다. 세월호 선체가 드러나기를 가장 기다렸던 사람들 아무래도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 아니겠습니까? 가족분들 표정은 어떤가요? 예, 아무래도 가족들 입장에선 만감이 교차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렇죠. 일단 오랜 기다림 끝에 피부치를 찾는 일에 한 발 더 가까워졌다면서 다시 한번 희망을 품어보는 분위기입니다. 그래도 처참하게 부서진 세월호를 눈앞에서 마주할 생각에 두려움도 든다는 가족도 있었고요. 지난 3년간 팽목항에서 눈물의 시간을 보낸 미수습자 가족들은 이르면 내일쯤 세월호를 따라서 목포 신항으로 옮겨갈 준비에도 한창입니다. 다만 일부 가족들은 세월호를 인양한 자리에서 이뤄지는 유실물 수색 작업도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며 동거차도에 당분간 남아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요. 이제 물 다 빼고 기름 빼고 나면은 목포 신항을 향해서 출발을 할 텐데 남은 변수는 뭔가요? 제일 까다로운 작업은 역시 물에서 땅으로 옮기는 작업입니다. 특히 거치 장소로 30m가량 옮기는 2단계 작업보단 반잠수선에서 부두로 옮기는 1단계 작업이 더 어려울 텐데요. 그렇죠. 이때 모듈 트랜스포터, 쟁반 밑에 바퀴를 다른 듯한 장치를 기차처럼 450여 대나 연결해서 세월호를 그 위에 실을 겁니다. 자칫 무게중심을 잃고 넘어지기라도 하면 선체 훼손이 불가피하다 보니까 고도의 기술력과 집중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앞서 최대 난저를 꼽혀왔던 선체 선정과 완전 부양에 성공한 만큼 육지에 올리는 일도 아무쪼록 무사히 끝나길 기대해봅니다. 이게 완전히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 남은 과정도 만만치가 않아서요.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켜봐야겠어요. 김민재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SBS 김민재 기자 먼저 연결을 해봤고 말씀드렸던 대로 선체를 놓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해야 되는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우선은 미수습자 찾는 일이 가장 중요할 테고요. 사고 원인 규명 역시 중요한데 사실 참사 직후에도 원인 규명이 있었죠. 조사도 하고. 근데 배를 직접 꺼내본 게 그때는 아니었기 때문에 결론을 발표해도 못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설설설 여러 설들이 많았는데요. 이제 그걸 모두 말끔히 해소시켜야 되는 게 우리 과제입니다. 자, 1기 세월호 특조위원으로 활약했던 분이세요. 목포해양대 임남균 교수 연결을 해보죠. 임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공식적인 참사 원인은 선체를 무리하게 개조했고 무리하게 화물을 실었고 거기다가 조타 미숙도 있었다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제일 큰 게 이제 보건성 악화. 상태가 나빠서 넘어졌다. 그것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제 배를 못 본 상태에서 내린 결론이었기 때문에 여러 설들이 계속 나왔어요. 우선 대표적인 게 외부 충돌설. 그러니까 뭔가 외부에서 부딪힌 거 아니냐. 지금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외부 충돌설 어떻습니까? 예, 현재로서는 외부 충돌설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배가 왼쪽으로 누워있기 때문에 예. 왼쪽 자연을 봐야 되겠지만 예. 우연이라든지 앞이나 뒤를 봐서는 그 충돌설에 대한 증거는 없는 것 같아요. 가령 배가 충돌해서 뒤집혀질 정도가 되면 예. 사람들이 다 알고 그다음에 움푹 패이고 또는 구멍이 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 안 보이기 때문에 좀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가능성은 낮다가 좌현이 지금 누워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구멍이 뻥 뚫렸을 가능성도 있나요? 아니면 그 부분도 지금 눈으로 올리는 과정에서 확인된 건가요? 지금 현재에서 확인 못한 걸로 알고 있고요. 예. 나중에 이제 육상에 올라갈 때 그때 보이겠죠. 그 좌현에 안 보이는 부분 빼고 나머지로 봤을 땐 외부 충돌 가능성 없다. 네,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럼 배 바닥에 검은 줄이 쭉 그어져 있어요. 여러분 사진 보신 분들 알겠지만 길게. 이게 혹시 외부 충돌의 흔적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데.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무거운 배가 뒤집혀질 정도 충격이라면 단순한 기스가 나거나 그런 거는 안 되거든요. 큰 타공이 나거나 패거나 그래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선수 앞에 있는 그 검은 줄, 와이어로 생긴 그 줄이죠. 예. 상처가 있는 거, 그리고 이제 기타 뭐 기름때 묻은 거, 뭐 그런 것들로 보여져요. 기름때가 묻거나 와이어가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면서 생긴 무늬. 예.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 선미의 화물차 출입문, 일명 램프라고 하는 게 나중에 덜렁덜렁하면 살 수 없이 그거 떼냈잖아요. 혹시 예. 그 부분에 충돌 흔적이 남아있을 가능성, 이건 없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게 높이 11m, 폭이 7.9m 꽤 컸거든요. 예. 그 램프 같은 경우는 이제 뚜껑에서 열렸다 닫았다 하는 건데, 예. 그 램프의 뚜껑 쪽에 이제 고장이 있어서 들다 보니까 이렇게 뒤에 처지는 그런 상황이었죠. 예. 그리고 일항사가 평소에도 램프 문이 잘 안 닫혀서 좀 수리를 신청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봐서는 그 좌연 쪽에 있는 램프 자체가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램프가 아니었나 이렇게 추정됩니다. 거기에 지금 외부 충돌의 흔적이 남아있을 가능성은 없겠느냐, 그거 불이 나게 떼버린 거 아니냐, 막 이런 설들도 나와요 지금 인터넷상에는. 네, 그거는 좀 낮은 가능성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램프도 버린 건 아니니까 또 보면 되겠죠. 예, 모든 그 유실품이라든지 특히 화물 같은 경우 램프를 통해서도 지금 유실이 됐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화물차 같은 것들이. 그런 모든 것들은 다 회수를 해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걸 보면 그런가 하면은 저 뱃머리에 크랙이라 그러죠. 틈이 균열이 두 개가 선명하게 나 있는데 이건 앞서서 김민재 기자도 소개를 해줬습니다만 이게 혹시 외부 충돌설 아니겠느냐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이건 아니라고요. 예, 그거는 그 와이어로 그 배를 선수들기 선비들이 할 때 그 이제 셋톱 가지고 자른 것 같이 와이어가 전체를 잘라먹은 거죠. 근데 내가 놀라웠던 게 그게 절반 이상 잘랐어요.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하마터면 배 선수가 다 잘려질 뻔했던 우려가 있었네요. 네, 그 정도로 지금 배가 약화돼 있다는 얘기예요. 많이 부식이 돼서. 그렇죠? 예. 결국 좌현 마지막까지 뭐 보긴 해야겠습니다만 지금까지로선 외부 충돌설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 김 교수님은 판단합니다. 그렇게 보시고 두 번째 확인해 볼 건 뭐냐면요. 과연 조타 미숙이 원인이 맞느냐. 그러니까 선체 하부를 보면 방향키가 오른쪽으로 획 돌아가 있어요. 근데 참사 직후 체증사진 분석한 거에서는 이 방향키가 왼쪽 좌현으로 돌아가 있거나 정중앙일 거다라고 분석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면 혹시 조타기가 고장이 나서 쉽게 말해서 조타기가 이리저리 덜렁덜렁 거리는 상태였다가 3년 동안 있다 보니 우연으로 돌아간 건 아니냐. 그러니까 사고 원인이 조타 미숙이 아니라 조타기 고장이었던 거 아니냐. 이 분석 어떻게 보세요? 예, 그 문제는 처음부터 논란이 됐던 문제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사망사 조타 수가 뭐 하루 이틀 조타한 사람도 아니고 몇십 년 한 사람인데. 그러니까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집에 이제 아파트 같은 데 들어갈 때 운전해서 들어갈 때 10년 이상 운전을 했을 때 벽에 부딪혔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예. 그러면 이게 내가 낮에 벽에 부딪혔다 뭔가 이게 이상이 있는 거죠, 차에. 그렇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과연 단순한 실수였나 아니면 고장이었나라고 이제 의견이 생긴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장이었다 이렇게 되는 건데 고장이 되면은 이제 러더가 이제 갑자기 또는 우연으로 아주 대각도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개연성을 그때 이제 따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지금 타가 오른쪽으로 올라가 있잖아요. 예, 그렇더라고요. 예, 어떻게 보면 그게 중력과 거스르는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지금 배가 옆으로 누워 있는데 방향타가 위를 향하고 있어요. 끝부분이 그렇죠. 휘어져서 하늘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당시에는 타가 중앙이었나 좌연이었어요. 예. 근데 이게 다시 하늘로 보고 올라가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움직이느냐. 결국 이게 조탁이 고장 아니냐. 네. 상식적으로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아마 해저에 가라앉으면서 예. 수압으로 인해 내려가다 수압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렇게 어떤 알 수 없는 외력에 의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갔거나 또는 가라앉았을 때 조류가 계속 지표 쪽으로 한 방향으로 해서 예. 어떻게 이렇게 움직이게 했거나 그렇게 추정이 되는 점이고요. 중요한 것은 예. 이 조타기가 고장 났는가 안 났는가를 육상에 올려가지고 철저히 조사를 해야 돼요. 아하. 이 방향키 모양만 보고 단정은 아직 네. 어렵군요. 지금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판단하는 건 좀 섣부른 판단이고 예. 올린 후에 조타기 제조 회사라든지 예. 시스템 전문가들과 함께 당시에 조타가 고장이었느냐 아니었느냐 그 부분을 봐야 됩니다. 교수님 보시기에도 그러니까 지금 우현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게 좀 이상은 해요. 그렇죠.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만약에 땅을 보고 있었다 하면 좀 그나마 이해가 돼요. 그렇죠. 원래 그렇게 해서 사진 찍혔었으니까. 예. 근데 지금 상황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 3가지 이유로 추정될 뿐이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된다. 지금 청취자 임정섭 님이요. 세월호에는 블랙박스 같은 거 없습니까? 수거할 거 없어요? 어떤가요, 교수님? 예, 모든 배는 블랙박스가 있는데 예. 세월호는 연안을 다니는 배라 국내에서 그걸 면제해줬어요. 그래서 없었군요. 예, 생각나. 그때도 그 얘기가 나왔었어요. 모든 게 밝혀질 건데 예. 지금은 그게 없는 게 불행이죠. 그렇죠. 자, 세월호 이제 목포신항에 도착할 겁니다. 본격적인 사고 원인 규명이 다시 시작될 겁니다. 제일 중점을 둬야 할 부분 하나만 찍으신다면? 하나는 무조건 이제 미수주자 추립이지만 물론이죠. 그 중요한 건 화물 전수 조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배 상태가 어떻게 했는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 그걸 알려면 지금 배가 온전히 보존돼 있으니까. 예. 각 층마다 화물이 얼마만큼 무게로 있었는가. 그거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걸 토대로 배가 이 정도 보건성이 나빴으니까 이런 운동이 됐을 것이다. 라고 해서 원인 규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요. 청취자분들 많은 질문을 주시는데 그 앵커 부분, 다치라고 하죠. 앵커는 조사가 되고 있는 건가? 이건 어떻습니까? 앵커는 처음에 아마 그게 인양할 때 이제 불편하니까 아무래도 이게 위험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떼서 떼놨어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앵커에 관련된 설들도 많아서 다채 관련된 설들도 많아서 이것도 분명하게 조사해야 된다. 이런 문자들 당부들 많이 주시네요.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목포해양대 임남균 교수까지 만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검찰에서도 원래 급회전했다. 오른쪽으로 급회전했기 때문에 조타수의 잘못으로 배가 침몰한 거 아니냐 얘기가 나왔는데 법원도 당시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조타수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기도 했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휘어진 방향타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풀 열쇠가 될지 주목이 됩니다. 세월호 전체가 드러나기를 가장 기다렸던 사람들 아무래도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 아니겠습니까? 가족분들 표정은 어떤가요? 예, 아무래도 가족들 입장에선 만감이 교차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렇죠. 일단 오랜 기다림 끝에 피부치를 찾는 일에 한 발 더 가까워졌다면서 다시 한번 희망을 특히 뱃머리를 보면 지난해 6월 세월호 인양을 위해 설치했던 와이어가 널성 파도에 흔들려서 생긴 2개의 직선 형태 균열이 보였는데요. 예. 이 중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가장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곳이 오른쪽으로 5도에서 10도가량 틀어진 방향타였습니다. 예. 침몰 이후 훼손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현재 드러난 방향타의 각도로 봐선 배가 급회전했다고 보긴 힘들어 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침몰 후에 체증 사진을 보면 좌현으로 방향타가 기울어졌거나 아니면 중앙 정도에 있다. 이렇게 분석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막상 꺼내놓고 보니까 이게 우현으로 기울어진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 3년 만에 물 밖으로 완전히 나온 세월호. 이렇게 외관이 공개가 되면서 이런저런 얘기들도 많이 나옵니다. 우선 지금 인양 작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진도에 나가 있는 김민재 기자 불러보죠. 김민재 기자. 네, 저는 진도 팽목항에 나와 있습니다. 예, 이제 세월호 무트로 이동할 준비를 한창 하고 있다고요.
예, 지금 현재 목포 신항 이동에 앞서서 세월호에 남아있는 물과 기름을 제거하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예. 출입구가 많아서 자연 배수가 자연스럽게 잘 이뤄진 객실은 거의 물이 빠졌고요. 기관실 등 선체 하부에 배수 작업이 남았습니다. 보는 분위기입니다. 그래도 처참하게 부서진 세월호를 눈앞에서 마주할 생각에 두려움도 든다는 가족도 있었고요. 예. 지난 3년간 팽목항에서 눈물의 시간을 보낸 미수습자 가족들은 이르면 내일쯤 세월호를 따라서 목포 신항으로 옮겨갈 준비에도 한창입니다. 다만 일부 가족들은 세월호를 인양한 자리에서 이뤄지는 유실물 수색 작업도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며 동거차도에 당분간 남아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요. 이제 물 다 빼고 기름 빼고 나면은 목포 신항을 향해서 출발을 할 텐데 남은 변수는 뭔가요? 제일 까다로운 작업은 역시 물에서 땅으로 옮기는 작업입니다. 특히 거치 장소로 30m 빠르면 오늘 안에 배수 작업을 마칠 것으로 보고 늦어도 이달 안에는 목포 신항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외관이 이렇게 외부에 공개가 되면서 애초에 이제 우리가 사고 원인으로 얘기했던 것들이 있어요. 뭐 조타, 미숙, 또 화물을 너무 많이 실은 거 아니냐, 배를 개조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것들 외에 여러 가지 사고 원인과 관련된 논란이 또 불거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1075일 만에 지금 좌연을 제외한 세월호 선체 전부가 외부에 공개됐는데요. 예. 일단 보시면 곳곳에 페인트 칠이 벗겨져 있어서 잔뜩 녹이 쓴 선체를 보면 세월호가 바닷속에 잠긴 채 보낸 긴 세월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